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죠. 자유한국당은 인준할 수 없다. 그런데 본회의도 보이콧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 못했다. 이런 상태라고 그러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인준 절차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두 당이 조금씩 다르네요. 자,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정병국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일단 내일 오전에 그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하는 거에 동의하신 거죠? 예,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바른정당은 발목 잡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당의 기본 창당 정신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는 응할 거고. 예. 그렇지만은 그 찬반에 있어서는 예.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본회의에도 참석해서 표결에 임하는데 반대 투표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 공직자를 임명하는 데에 5대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예. 거기에 현격하게 문제가 있고요. 예. 따라서 뭐 지금 여당에서 하는 일각의 얘기대로 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를 예.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국회를 상대로 하던 국민을 상대로 하던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국회에다 협조 요청을 해야죠. 예. 이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취지로 이런 5대 원칙을 견제해가면서 좀 깨끗하게 출범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러니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좀 국회에서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그 양해를 구한다라고 네. 했다라고 하면 네. 국회가 이걸 거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해왔던 협치하겠다. 네.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그 같이 소통하면서 하겠다라고 네. 한 원칙은 어디로 갔고 예.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원칙 어기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건 당연히 해라. 이런 예. 식인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악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일부 보도는 예.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일단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인준에 찬성한다는 식의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그게 오보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저희가 협조하겠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인준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 예. 근데 그게 꼭 바로 찬성하는 걸로 오인이 돼서 저희들이 오늘 의청을 통해서 협조한다는 용어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한다. 예, 표결 절차에는 참여를 한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한테 결정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제가 지금 좀 아까 정병국 전 대표의 말을 쭉 제가 해석해 보건대는 이낙연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야당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악수, 이게 문제로군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인데요. 다다. 예. 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래로 보니까 그 자료들을 보니까 7사람이 이 위장 전입으로 해서 낙마를 했어요. 네. 그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낙연 후보자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낙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기준을 고수로 해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은 앞으로의 다른 국무위원들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 이 차제에 대통령께서 5대 원칙까지 만들어 놓은 이상 한번 우리가 이 차제에 이 기준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이런 틀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한 요구인 거지 뭐 이낙연 총리 후보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 하지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잘 풀어갔으면 협조할 생각, 찬성해볼 줄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또 안 했다.
예,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정무수석이 이 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 참석해서 새로운 기준, 2005년 이후 위장 전입은 절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5대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거야말로 셀프 기준이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 표시이고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예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온 사실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낙연 총리를 인준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문제를 풀자고 했던 겁니다. 예. 그 기준으로 본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럼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병국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식의 진솔한 야당과의 그 협조 요청 내지는 기준 마련에 대한 동참 요구 이런 식이 있으면 또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그런 원칙을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반대를 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은 발목 잡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풀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적폐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전후로 통해서 행보를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이런 과정들을 쉽게 풀어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 대통령들과 차이가 없는 식으로 가고 있다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였고요. 자, 국민의당은 이현주 원내 수석부 대표를 연결합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은 일단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다. 이렇게 정하신 거죠? 표결에 이제 참여한다. 이렇게 대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인사 사안이라서 이것을 당론으로 찬성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하. 다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들 찬성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사사항이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고 그렇죠? 네네.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의 입장을 정한 배경은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찬성이라고 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절차에 협력하겠다 대승적으로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5가지 원칙 우리는 그 원칙 계속해서 준수되어야 한다.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첫 총리고 첫 인사인데 이게 계속 지연될 경우에 이제 인사 재청권 행사 문제라든가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게 지연되면서 이제 국정의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가 결단을 해서 절차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후에 어떤 이것은 이제 이 건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후에는 철저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유감인 것은 저희가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해명, 특히 5가지 원칙에 대한 그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조건으로 또 하다 보면 질질 끌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빨리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새롭게 제시한 그 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 전입은 원천 배제, 2005년 7월 이전 건은
투기성일 경우는 배제. 요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그날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2005년 전후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 전에도 이것이 위법인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안을 뭐 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정할 때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을 그렇게 딱 잘라서 그 전이면 괜찮고 뭐 그 이후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적이고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겠냐. 예. 그리고 위장 전입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가 더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정 경쟁을 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를 또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예. 자녀의 어떤 학군 그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든가 예. 또 자기 이제 직장을 또 좋은데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 예. 이런 것들도 또 더 나쁘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5대 원칙을 현실적으로 그냥 100% 적용하기가 현실적 무리가 있으니까 야당과 함께 어떤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5가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모습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안 되겠군요. 굉장히 부정적인 특히 그 두 분은 뭐 좀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장 전입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또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정황상 있고 예. 김상조 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인 특혜 채용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예.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기류는 분명히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청문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 또 청문회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당사자의 자질도 한번 또 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명의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됐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이제 정치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협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분권형 개헌이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제고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있는 그런 헌법 하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이제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하는 것이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겸직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여전히 문자 네. 폭탄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저희가 협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참 유감스러운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 특히 정치인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고 다양한 견해를 대변하는데 네. 자신들과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조직적이고 또 기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보면 내용이 굉장히 사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라든가 네, 네. 비하와 조롱 또 일종의 또 어떤 분은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데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특정 어떤 세력의 의사가 과잉대표될 수 있고 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라리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혹시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십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당 차원에서 좀 대응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괴롭혀서 어떤 뜻을 관철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해왔던 그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해왔던 협치하겠다. 네.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그 같이 소통하면서 하겠다라고 한 원칙은 어디로 갔고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원칙 어기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건 당연히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악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일부 보도는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일단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인준에 찬성한다는 식의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그게 오보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국회를 상대로 하던 국민을 상대로 하던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다 협조 요청을 해야죠. 이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취지로 이런 5대 원칙을 견제해가면서 좀 깨끗하게 출범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좀 국회에서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그 양해를 구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국회가 이걸 거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는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저희가 협조하겠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준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 근데 그게 꼭 바로 찬성하는 걸로 오인이 돼서 저희들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협조한다는 용어가 아니라 절차에 참여한다. 표결 절차에는 참여를 한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한테 결정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제가 지금 좀 아까 정병국 전 대표의 말을 쭉 제가 해석해 보건대는 이낙연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야당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악수 이게 문제로군요.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죠. 자유한국당은 인준할 수 없다. 그런데 본회의도 보이콧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 못했다. 이런 상태라고 그러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인준 절차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두 당이 조금씩 다르네요. 자,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정병국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그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하는 거에 동의하신 거죠?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바른정당은 발목 잡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당의 기본 창당 정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는 응할 거고. 그렇지만은 그 찬반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본회의에도 참석해서 표결에 임하는데 반대 투표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 공직자를 임명하는 데에 5대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현격하게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뭐 지금 여당에서 하는 일각의 얘기대로 뭐